예, 다음은 molten carbonate fuel cell입니다. 그래서 MCFC라고 부르는데 two major corporations are pursuing the commercialization of molten carbonate fuel cell in United States. 그래서 두 개의 큰 회사가 지금 현재 이 molten carbonate fuel cell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두 개의 회사는 이 fuel cell 에너지하고 MC 파워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Electrolyte in a molten carbonate fuel cell use a liquid solution of lithium and sodium or potassium carbonate soaked in a matrix. 그래서 하나의 어떠한 그 스폰지 같은 매트릭스에다가 리튬이라든지 소디움이라든지 포타슘 카보네이트 액체를 적셔가지고 그거를 바로 이 몰튼 카보네이트 퓨얼셀의 전해질로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죠. MCFC have high fuel to electricity efficiencies ranging from 60 to 85% with core generation and operate at about 620 to 660 degrees Celsius. 그래서 MCFC 이 퓨얼셀의 작동 온도가 보통 620도에서 660도 되는데요. 일단 작동 온도가 높습니다. SOFC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열병합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열병합과 같이 했을 때에 이 연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러한 효율 자체는 보통 60에서 85%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그런 에너지 효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The high operating temperature is a big advantage. 매우 높은 이러한 620에서 660도씨의 그 operating temperature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enables a high efficiency and the flexibility to use more types of fuels and inexpensive catalyst. 일단 장점이 뭐냐면 일단 다양한 종류의 그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그 촉매 자체가 백금과 같은 그런 기금속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값비싼 그런 촉매를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열 자체가 일단 온도가 높은 그 열 소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화학 변환이 일어날 때에 그 열 에너지를 좀 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촉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반응을 잘 일으킬 수 있다, 즉 활성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는 거죠. This high operating temperature is needed to achieve sufficient conductivity of the electrolyte.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은 그 온도가 또 그 일렉트라이트 전해질의 그 이온 전도도를 충분히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olten carbonate fuel cell can use hydrogen and carbon monoxide, natural gas, propane, landfill gas, marine diesel, and coal gasification products as the fuel. 그래서 보시면 뭐 수소뿐만이 아니라 이 일산화탄소라든지 내추럴 가스는 주로 뭐 메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인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연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아까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CFC is producing 10 kW to 2 메가와트급 그런 MCFC가 지금 그 다양한 그러한 그 연료를 가지고 일단 테스트되고 있고요. 일단 주요 타겟이 뭐냐면 발전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연료 전지를 가지고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할 때에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지금 프라이머리 타겟이다라는 얘기죠. MCFC is for stationary application. 이 정치적인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발전소 얘기하는 건데요. Have been successfully demonstrated in several locations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를 통해서 몇 개의 지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실증 실험이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A disadvantage of M-shaped sheets is the high temperatures enhance corrosions and the breakdown of cell components. 근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 일단은 그 작동 온도가 높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셀 컴포넌트를 일단은 부식시키고 굉장히 쉽게 부식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리액션은 어떻게 되느냐 밑에 보시면은 일단 에너드 쪽에서 공급된 수소 가스하고 일단 캐소드 쪽에서 넘어온 CO3-2-라고 하는 음이온이 반응을 해서 물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며 이때 나온 전자는 외부 서큐이트 통해서 흘러서 좀 캐소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캐소드에서는 공급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에너드 쪽에서 넘어온 전자하고 같이 반응해서 CO3-2-라는 음이온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음이온이 일렉트라이트, 리퀴드 리튬이나 소디움이나 포타시움 카보네이트라고 있는데 그 통해서 에너드 쪽으로 가서 에너드의 반응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Direct Methanol Fuel Cell이라고 해서 우리가 DMFC라고 부르는데요. The large potential market for fuel cell portable application has generated a strong interest in a fuel cell that can run directly on methanol. 그래서 일단은 그 휴대용 어플리케이션에 그 연료전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큰 그런 잠재성 자체가 그 연료전지 그 메탄올을 사용하는 그 연료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얘기입니다. Operating on liquid fuel would expedite the introduction of fuel cell technology into the commercial marketplace because it has the perception of being a safer fuel than hydrogen and it allows the fuel cell to be refueled easily. 일단은 그 리퀴드 퓨얼을 가지고선 작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상당히 그 흥미로웠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수소에 비해서는 좀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고정관념과 그 다음에 그 리퓨얼 하는 과정이 좀 더 쉽다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수소를 그 리퓨얼 하는 것보다는 그 액체 연료를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Direct methanol fuel cell use the same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as PEM-FC. 그래 PEM fuel 셀이 사용하는 거와 똑같이 우리가 polymer electrolyte membrane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PEM-FC에서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신에 DMFC에서는 이제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Methanol flows through the anode as fuel and is broken down into proton, electron, and carbon dioxide. 그래서 메탄올이 일단 에너드 쪽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 메탄올 수용액이 공급이 되게 되면 이산화탄소로 이제 반응이 일어나서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고 6몰의 프로톤이 생성이 되며 그 다음에 6개의 일렉트론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6 일렉트론이 발생해서 익스터널 서큐이트를 통해서 캐소드 쪽으로 6개의 일렉트론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죠. Advantages of methanol include its wide availability and its ability to be easily reformed from the gasoline and biomass. 일단은 메탄올이라고 하는 거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굉장히 그 많은 다양한 소스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게솔린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바이오매스로부터 리포밍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메탄올을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Although it only has a fifth of energy density of hydrogen by weight, it offers more than 4 times the energy per volume when compared to hydrogen at 250 atmospheres since it is liquid. 자, 그 수소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밀도가 제일 높다고 그랬는데요. 수소의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거는 뭐냐면 질량 대비했을 때는 높다라는 겁니다. 수소의 에너지 밀도 뭐 킬로줄 퍼 킬로그램으로 했을 때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크지만 만약에 볼륨으로 한다 그러면 얘 자체가 가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작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단 리퀴드 메탄올이 리퀴드이기 때문에 무게로 했을 때는 그 에너지 덴시티가 수소에 비해서는 5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부피로 따졌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 특히 이제 하이드로진이 뭐 1 ATM도 아니고 250 ATM이니까 250바로 압축한 상태에서도 리퀴드 메탄올은 거의 볼륨으로 따졌을 때 4배 정도 작은 볼륨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차 얘기할 때도 수소의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 볼륨, 에너지 밀도 퍼 볼륨이 상당히 작죠. 작기 때문에 엄청난 큰 탱크에다 넣어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이제 리퀴드 퓨el에 비해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The chemical reactions for these fuel cells are as follows. 그래서 여기 지금 반응을 보시면은 에노드 쪽에서는 메탄올을 공급하고요. 마찬가지로 물하고 같이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뭐 메탄올 수용액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6몰의 프로톤과 6몰의 일렉트론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일렉트론이 캐소드로 가서 캐소드에 이제 익스터널 서큐it을 통해서 캐소드 쪽으로 가게 되고 프로톤 자체는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을 통해서 캐소드 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캐소드 쪽에서 1.5몰의 산소랑 반응을 해서 3몰의 물이 생성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버롤한 리액션을 보시면 메탄올이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되는, 마치 일반 그 화석 연료가 연소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연소가 됐을 때 나오는 프로덕트하고 같은 그러한 모양 형태입니다. For lower heating value reactions, potential is 1.17 volt, which is slightly less than hydrogen at 1.185 volt. 리버서블 포텐셜을 보면은 그 메탄올의 로우 히팅 밸류 반응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약 한 1.17 정도 나온다. 로우 히팅 밸류로 수소 반응하면 얻을 수 있는 그 리버서블 포텐셜이 1.185V였잖아요. 그죠? 그거에 비했을 때는 살짝 낮은 그런 포텐셜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For each mole of methanol, 메탄올 한 몰당 6 일렉트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몰의 메탄올을 공급해 주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프로톤은 6몰이 되고 일렉트론도 6몰의 일렉트론을 얻기 때문에 하이드로진 PEMFC에서 나올 때는 몇 몰의 일렉트론이 나오죠? 2몰의 일렉트론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비했을 때는 훨씬 더 우수한 것 같아 보이지만 밑에 그러나 The comparison is not with 1 mole of hydrogen but 1 mole of methanol reformed into hydrogen.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메탄올 자체도 리포밍이 되게 되면 결국은 나오는 게 3몰의 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은 결국 6 일렉트론 나오는 거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 moles of hydrogen molecules can be reformed so that the total number of electrons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1몰의 메탄올과 1몰의 하이드로진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메탄올 자체도 계질적인
절차를 거쳐서 수소로 먼저 변환이 됐다고 봤을 때는 3몰의 수소가 되는 거니까 여 곱하기 3 한 거하고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렉트론 나오는 거는 뭐 6몰이나 2몰이나 동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A major issue with the MFC is the oxidation of methanol produces intermediate hydrocarbon species, which poisons the electrode. 지금 여기서는 지금 완전히 이상적인 반응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메탄올이 전부 CO2로 변환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하이드로카본 연료는 중간에서 어떠한 중간 매개질로 변화가 되는 과정에서 하이드로카본 스피시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HC도 발생할 수 있고 CO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촉매하고 반응을 해서 촉매를 피독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포이스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PT 같은 게 CO랑 만나게 되면 PT의 CO가 피독이 되면서 그 촉매의 반응 성능을 상당하게 떨어뜨리게 돼서 결국은 우리가 이 H2가 2H 플러스가 되는 그런 반응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큰 이슈다라는 얘기죠. Another limitation is that the oxidation of methanol at the anode becomes as slow as oxygen electrode reactions, and large potentials are required for high power output. 또 다른 그런 제한 조건 한계가 무엇이냐면 메탄올이 옥시데이션 산화하는 과정에서 이 캐소드 쪽에서 산소가 환원되는 그 반응만큼이나 굉장히 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파워를 내려면 굉장히 큰 과전압이 필요하다, 그 오버 포텐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손실인 거죠, 결국은.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high crossover of methanol through the electrolyte. The fuel molecule diffuse directly through the electrolyte to oxygen electrode. 자, 이걸 우리가 이제 fuel crossover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cross of the methanol 하면 메탄올이 결국은 그 연료니까 이걸 우리가 fuel crossover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 메탄올을 여기 이렇게 공급을 했으면은 이 메탄올이 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CO2로 변하고 오로지 프로톤만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을 통해서 이동하는 게 이론적이지만 실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물론 이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자체가 이온만 통과시키고 분자 단위의 큰 것들은 통과 못 시킨다고 해도 이쪽에 이제 그 농도 차이에 의해서 CH3OH라고 하는 메탄올이 직접적으로 캐소드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걸 우리가 퓨얼 크로스 오버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power is severely compromised since as much as 30% of methanol can be lost this way. 어느 정도까지 퓨얼 크로스 오버가 발생하냐면 30%까지 발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70%만 반응이 있다고 하면 7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일렉트론만 결국 나올 거고 30%의 연료가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만큼 30%의 손실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메탄올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산소와랑 직접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혹시 어떠한 그 히트 소스에 의해서 여기서 불이 붙는다고 그러면 큰 그 폭발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거죠. 퓨얼 크로스 오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다이렉트 메탄올 퓨얼 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PEMFC에서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급된 수소가 이온화돼서 일단 이렇게 변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수소 연료 자체가 직접 넘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이제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The performance of a direct methanol fuel cell is on the order of 180 to 250 milliwatt per centimeter square with the ai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DMFC의 성능은 대략
180에서 250 mW per centimeter square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current density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워니까 이걸 파워 덴시티라고 하는 거죠. 파워 덴시티. 와트 단위니까. 그래서 1cm 당 발생하는 파워가 180에서 250 mW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1cm 그 반응 에어리아에서 발생하는 파워가 250mW라고 하면 0.25W인데요. 상당히 작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스몰 포터블한 퓨얼 셀에만 적용이 가능하지 그거를 제외하고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에는 파워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Platinum loadings are 4 mg per centimeter square, almost a factor of 10 times greater than hydrogen air PEM fuel cell. 그 촉매 일렉트로로드에 우리가 로딩하는 그 백금 촉매의 양이 1cm, 지금 이 일렉트로드 1cm당 4mg이나 지금 로딩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보통 그 PEMFC 수소를 사용하는 PEMFC에 비해서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다라는 거죠. 사실 5mg의 순수한 백금이 보통 한 50만원 이상 합니다. 순수한 PT가. 그러면 요만한 데다가 거의 4mg이면은 거의 다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야? 한 40만원 들었다는 거죠. 요만한 거 하나 만드는데 4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많은 회사들, many companies and laboratories are researching direct methanol fuel cell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많은 회사들이나 연구소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리서치하는 그런 목적, sum of goals of this research가 무엇이냐 지금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적, improve membranes to have higher selectivities, ratio of conductivity to crossover rate. 그래서 더 높은 selectivity라고 하는 건 선택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전도도 대비 크로스오버 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을 때의 그 다이렉트 메탄올 퓨얼 셀에서 퓨얼 크로스오버는 거의 30%까지 일어난다 그러니까 퓨얼 크로스오버가 넘어가는 대신에 멤브레인에서 오로지 이온만 넘어갈 수 있게끔 선택하는 그 선택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improve the anode for improved methanol oxidation catalyst. 자, 아까 다이렉트 메탄올 퓨얼셀에서 단점이 뭐라고 했냐면 메탄올을 산화하는 에노드 측의 산화 반응 자체가 캐소드만큼이나 느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메탄올의 산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에노드 쪽을 개량하는 걸 지금 목표로 삼아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Increased cathode performance to methanol tolerant oxygen reduction reaction catalyst and improve air electrode for lower loading.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메탄올 하고 산소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걸 오xygen reduction reaction에서 ORR 반응이라고 합니다. 산소 환원 반응이라고 해서 반응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러한 연구와 그 다음에 그 아까 백금이 뭐 4mg이나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백금의 양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연구를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Implement new activity related to high temperature membrane. 그 다음에 고온에서도 구동이 가능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멤브레인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MEA의 durability, 일렉트로드하고 멤브레인하고 같이 합쳐진 이 MEA의 durability,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다. Establish a reliable MEA fabrication approach. fabrication 한다는 건 제조한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신뢰성 있게 MEA를 제조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또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improve understanding of factors influencing electroosmosis라고 하는 건, 이건 osmosis라고 하는 건 전기 삼투라는 얘기인데요. 삼투에 영향받는 그런 팩터들이 무엇인지 그런 거를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fficiencies of about 40% are expected with direct methanol fuel cell. 그래서 그 DMFC의 효율은 약 한 40%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전 범위는 룸 템퍼레처 상온에서 지금 100도까지 100도 사이에서 운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This is a relatively low temperature range. 뭐 상온에서 100도 사이에서 작동한다 그러면 보통 PEMFC 작동하는 온도랑 비슷한 영역인데요.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그 온도 범위에서 작동하는 거고, which makes this fuel cell attractive for tiny to mid-sized application. 일단은 고온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그마거나 mid-size application에 매력적인 그런 연료전지다라는 얘기. Many companies are working on DMFC prototypes used by military for powering electronic equipment in the field.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사실은 전장에서 군용 장비의 전원으로 사용할 그 DMFC 시제품 제작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좋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diagram of the direct methanol fuel cell is shown in the figure. 뭐 아까 설명을 했고요. 징크 에어 퓨얼셀은 다른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에노드, 캐소드 구성되고 그 사이에 전해질이 존재합니다. 반응은 이제 에노드 쪽은 이제 징크하고 하이드로옥사이드 아이온이 반응해서 징크 하이드로옥사이드하고 전자가 생성이 되죠. 이 산화 반응 결과 나온 전자는 그 외부 서큐it을 통해서 캐소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전기가 생성이 되게 되는 거고, 에노드 쪽에서 넘어온 전자는 캐소드 쪽에 공급된 산소하고 물하고 같이 반응해서 이몰의 하이드로옥사이드 이온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하이드로옥사이드 이온 자체가 캐소드에서 에노드 쪽으로 전해질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 자체가 알칼라인 퓨얼셀의 과정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징크 에어 퓨얼셀은 어떠한 배터리, 즉 2차 전지와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리퓨링 프로세스입니다. 징크 에어 퓨얼셀은 이런 조그마한 그 징크 펠렛이 그 시스템 안에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징크들이 산화되면서 필요한 전자들이 방출되게 됩니다. 징크가 하이드로옥사이드랑 반응하면서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징크 하이드로옥사이드가 생성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때때로는 징크 옥사이드가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징크가 포타시움 하이드로옥사이드하고 같이 반응해서 포타시움 징케이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캐소드 반응, 산소하고 물하고 에노드 쪽에서
생성돼서 넘어온 전자하고 반응해서 하이드로옥사이드 아이온이 만들어지는 것은 다르지 않은데요. 에너드 쪽에서 반응이 몇 가지 좀 다른 반응이 좀 존재하는 거죠. 어쨌든 그 징크 에어 퓨얼셀 안에 있는 그런 순수한 징크가 다 산화돼서 이런 새로운 생성물이 생성이 되게 되면 더 이상 그 전기가 생성이 되지 않겠죠. 그럴 때는 전기 분해를 통해서 이 포타시움 징케이트를 다시 순수한 징크하고 산소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바로 그 리제너레이션 과정인데요. 이 리제너레이션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그 전기는 어디서 갖고 오느냐? 태양광과 같은 그러한 친환경 소스를 사용을 한다면 이러한 과정, 충전하고 방전하고 뭐 차징하고 리차징하는 디스차징하는 그런 과정을 아주 무한하게 이제 반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징크 에어 퓨얼셀은 종종 뭐라고도 불리냐면 리제너러티브 퓨얼셀이다라고도 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징크 에어 퓨얼셀은 리제너러티브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징하고 디스차징하고 차징하고 디스차징하고 리차징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연료를 공급할 필요가 없다. 다른 연료전지처럼 밖에서 연료를 계속해서 그 안으로 공급할 필요가 없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연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무한으로 반복해서 차징, 디스차징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쓸 수 있고 그 결과 발생하는 생성물이라든지 바이생성물, 부산물에 어떠한 그 낭비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리제너레이션 과정에서 생성된 그럼 산소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뭐 산소는 오염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그냥 방출해 버리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차징과 디스차징이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징크 에어 퓨얼셀은 연료 전지라고도 얘기하지만 때때로는 이제 배터리라고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징크 에어 퓨얼셀이 가지고 있는 열 효율 그 연료전지의 효율은 30에서 약 한 50% 정도 되고요.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배터리 기술에 비해서 비에너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비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1kg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스페시픽 에너지라는 거는 일단은 작은 무게로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 비해서 그 일반적인 그런 리튬 이온을 이용하는 일렉트릭 비클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주행 거리가 훨씬 길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징크는 그 earth abundant 물질이에요. 굉장히 풍부한 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징크 에어 퓨얼셀이라든지 징크 에어 배터리에 사용되는 그런 재료의 가격은 비싸지 않고 낮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징크 에어 퓨얼셀 기술은 아주 넓은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전기차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군사용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